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8월 달도 이제 다 갔습니다. 이 달을 마무리하는 주가 되고 또 9월 달을 시작하는 주가 되는 겹친 달이 두 개가 들어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자, 주말장의 골드, 실버, 아시아 시장의 골드, 실버 시황은 등락은 좀 심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보합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저번 주에 가장 핫 이슈 부분이 잭슨 홀 미팅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죠. 예, 주말에 있었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의 어떤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둘기파와 매파를 적절하게 섞은 매둘기파 발언이 나왔고, 좀 생소한 이제 부분이 나는데 중립금리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중립금리에 대해서 잘 용어도 좀 생소하죠. 국채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중립금리를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뭐 4년물, 2년물, 뭐 5년, 10년, 20, 30년물 통합해 가지고 이 적정한 채권 수익률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중립금리 일부 몇 개 지표를 가지고 중립금리를 봤을 때는 높다. 지금 좀 약간 높다. 이런 어떤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잭슨 홀 미팅에 관련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영향.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달러도 지금 오늘 아침에 104포인트대 있고, 지금 국채 수익률도 4.256입니다. 10년물. 그럼 굉장히 강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드 실버는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점검하고 전반적인 주말에 있었던 시황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지금 현재 1트로 온수당 1916불 17센터, 1g당 61불 61센터, 1kg당 61,606불 25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가 살 때가 34만 9천원, 팔 때가 30만 8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283만 6천원, 9,283만 6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 온수당 24불 28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550원, 팔 때가 3,58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5만 3천원, 125만 3천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 기준을 가지고 잠깐 봐보면, 자, 주말장이 엄청나게 등락이 심했습니다. 뉴욕장에서 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장이었다. 바닥 거의 1900불대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해가 올라와서 거의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거의 보합장이다. 평균적인 어제 그 흐름에서 주말장의 흐름에서 봐보면 보합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버도 역시 뉴욕장에서 엄청나게 출렁거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서 많이 출렁거렸지만 거의 보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가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4.102에요. 104포인트면 굉장히 고공이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이 4.256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골드가 1900불 때 또 실버는 24불 중반대를 유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파월 윤준 의장은 예상한 그 주말에 파월 윤준 의장의 발언이 예상한 내용이라서 거의 뭐 미증시도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 실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가 104포인트, 미국채 수익률이 4.256이면 10년물 수익률이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환율이 1321원. 자, 주말에 환율이 1328원이었는데 7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비트코인이 26,058불이네. 26,058불. 이더리움도 1,654불. 지금 뭐 이게 지금 1시간 봉입니다만은 거의 흐름이 뭐 우행보하고 있죠. 반등은 했는데 여기서 더 꺾이고 올라갔으면 반등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락 분위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은 막 정말 상당히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과 우행보 계단식의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26,000불대를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제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흐름상 봐보면 비트코인의 코인 시장이 지금 특별한 호재가 안 보입니다. 지금 홍콩이 시장 이제 오픈한다라고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거래를 시행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화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호재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큰 어떤 그때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반등을 호재로 나타난 영향일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코인 시장이 조금은 암울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주말 장의 시황들을 쭉 체크를 해봤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파월 윤준 의장 이제 내용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중립금리,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중립금리가 몇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좀 높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중립금리가 얼마에 돼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뭐 채권, 미국 채권이 뭐 잘 팔리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안 팔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립금리가 좀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오히려 동결 쪽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시장은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시그널을 내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월 윤준 의장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게, 금리 인상을 적게 해서 오는 리스크와 높게 해서 올라오는 그런 리스크를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적게 올렸을 때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게 되면 거의 대가 지불해야 되고, 높게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높게 가져갔을 때 시장에 끼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어떤 리스크로 발생할 것이냐, 이 두 부분을 다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2개월 동안 하락을 했지만 상당히 좋은 어떤 내용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2달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또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인 주거비가 다시 이제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역시 아직까지도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2% 선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은 노동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크게 반응한다라는 걸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뭔 얘기냐면, 노동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길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도 좋고 뭐 노동시장도 빵빵하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성장률 좀 떨어져야 된다. 뭐냐면 고용률도 좀 떨어지고 경제도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상당히 자산시장을 악재죠. 예. 그렇게 되면 경제가 둔화가 되고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자산시장에 움츠리 들게 되겠죠. 그럼 고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시장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연준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실업률이 더 올라간다. 즉 고용률이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 경제가 조금 더 다운이 돼야 된다. 특히 지금 연준에서 타겟을 삼고 있는 것은 자산시장. 지금 소위 해서 증시가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잭슨 홀 미팅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뭐 2%대 인플레이션 관리하고 이 2%의 이 금리를 2%대 인플레이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고금리를 어느 정도 2%대 떨어질 때까지 유지해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파월 연준 의장이 해왔던 발언과 별 차이가 없다. 단 중립금리가 좀 높다. 이 내용이 이제 새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9월달에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봤을 때 동결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그 연설 이후에 장기채는 소폭 내려오고 단기채는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장기채가 지금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다시 조금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장기채가 4.256 주말에 4.236이었거든요. 예, 오히려 소폭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달러가 상당히 엔화 가격이 많이 엔화가 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엔화가 좀 강해야 달러를 눌러줄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다. 엔달러가 지금 146.41이네요. 예, 상당히 엔화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지금 방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 규제 지금 중국을 좀 달래는 분위기가 좀 많아요. 요즘 봐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흔들리면 미 국채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좀 달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간다. 중국이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중국에서 주식 거래 인지세를 인하한다. 추가 증시 활성화 정책이 나올 듯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하여튼 중국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 정책적인 변화를 많이 이제 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렇게 정책을 냈을 때 시장이 먹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요즘 상황은 초미의 관심이 이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여러 가지 이런 이 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 결과적으로 중국이 경제가 부흥을 하게 된다면 골드 실버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지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도가 테슬라를 위해서 전기차 관세를 인하를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인도가 중국에 있는 테슬라 생산 자동차 시장을 인도로 끌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테슬라 공장을 인도에
신설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도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2차 그 방어선을 돌파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다. 지금 남부 쪽에서는 뭐 상당히 빠르게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 쪽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제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내적으로 바그너 수장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테러죠. 예. 비행기로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바그너 그룹에서는 보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당히 그 러시아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전쟁에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또 이 서서히 망해 가는가,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골드 실버의 대외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시황, 그 다음에 새로 들어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골드 실버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시황들을 체크를 해 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주죠.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 PCE 물가 지수가 나오는 주입니다. 이 연준에서는 PC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동결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 용어나 또 저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용어나 또 전체적인 이 경제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제 어쨌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하반기에 경제 정책 어떤 방향으로 금리 정책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9월 달은 금리 동결 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시장도 역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내일 월화수 정도는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이 발언이 뭐 그동안에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흐름을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지만, 또 시장에서는 또 달리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특히 수요일까지는 잘 지켜보면서 응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거의 여름은 가지 않겠냐. 여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뭐 더위는 낮에는 아직까지 덥죠. 더위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 주도 건강하고 시원한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28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힘찬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